오늘은 종양 표시자, 우리가 뭐 다른 이름으로 암수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좀 많이 바쁘긴 해도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는 비디오를 업로드를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좀 많이 정신이 좀 없더라고요. 뭐 일도 일이고, 또 제가 아기가 빵살, 한 놈은 빵살, 한 놈은 한 살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정신도 많이 없고, 또 거의 감기를 달고 살아요, 제가 요즘에. 한 놈이 걸리면 곧 저도 감기를 걸리고, 또 겨우 나으면 뭐 또 다른 감기에 또 걸리고, 어떤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주고받고 사는 거라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종양 표시자는 환자 보호자분들뿐만 아니라 또 일반인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런 데서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종양 표시자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뭐 일반인 환자 보호자뿐만 아니라 이제 의대생들도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좀 하는 건 거고요. 이게 또 교과서에서만 보는 거하고 실제로 또 임상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아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양 표시자라는 것은 이제 이름대로 이제 암이 있을 때 이제 그것이 있다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물질이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임상 환자 케이스를 좀 예로 들어서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야기할 거고, 우선 꼭 미리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은 이 종양 표시자가 약간 상승했다고 해서 뭐 꼭 암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승해 있다고 하면 정밀 검사나 혹은 또 종양내과 선생님의 이제 진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상황에 뭐 따라서 또 다르긴 한데, 또 뭐 간혹 뭐 약간 상승했으니까 뭐 나는 괜찮을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단 여튼 상승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꼭 종양내과 선생님 진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튜머 마커, 이제 종양 표시자라는 것은 이제 암에서 만들어지는 것 혹은 암 자체가 만들지는 않더라도 암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뭔가 생성이 되고 이제 그것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종양 표시자라는 것은 암이 아닌 다른 이유로도 약간 뭐 상승해 있을 수도 있고, 또 암이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원래 또 좀 그냥 높은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건 거죠. 이제 하지만 암일 때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야 되고, 오늘은 이제 피 검사에서 우리가 주로 확인되는 종양 표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종양 표시자라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는가? 이제 뭐 일반인 환자분들, 뭐 의대생들은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별 검사.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런 뭐 증상이 없는 건강인이 뭐 국가 암 검진 혹은 개인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어떤 게 뭔가 올라가 있다. 이제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관련 암 검사를 좀 정밀 검사를 해서 이제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발 여부를 확인할 때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암 수술 후에 튜머 마커, 종양 표시자가 이제 상승하냐 안 하냐를 이제 계속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뭐 이렇게 확 올라간다 그러면 이분 재발했나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간별 진단이라는 거는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무슨 암인지 확실하게 잘 모를 때, 예를 들어서 뭐 간에 어떤 덩어리가 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옛날에 대장암 수술을 했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간암인지 혹은 대장암이 이제 간으로 전이된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하지 않을 때, 만약에 이제 뭐 대장암 관련 종양 표시자가 이제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대장암 간전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후,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어떤 뭐 피검사 종양 표시자
가 굉장히 많이 높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전이가 돼 있거나 혹은 병기가 좀 많이 높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예후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건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어떤 뭔가 치료를 할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항암을 하고 있는데 이 항암이 잘 듣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피 검사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종양 표시자라는 것이 무슨 뭐 어떤 한계만 있느냐, 이제 그건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암종마다도 또 다 다릅니다. 이 그림은 이번에 대한암학회에서 국가암연구 동향 보고서라는 거를 발간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따왔거든요. 저도 이번에 여기에 참여를 좀 많이 했는데 일반인 분들이 이제 암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저희가 최대한 좀 알기 쉽게 쓰려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뭐 관심이 있으시면 대한암학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암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이제 간단하게 약간 깨알 같은 홍보를 좀 드렸고, 이 그림은 일반적으로 암의 종류에 따라서 임상에서 유용하게 이용되는 종양 표시자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뭐 이 중에는 암을 선별 검사, 진단, 그리고 반응을 평가하고 뭐 이런데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도 있고, 또 별로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알려진 것들을 좀 정리를 한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암에 대해서 또 매우 특징적인 그런 종양 표시자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전립선암의 이제 PSA가 대표적인 거죠. 일단 PSA가 올라가면 이거는 일단은 암이라면 일단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 또 CEA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에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데 뭐 꼭 대장암이라고 해서 다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대장암이 아니라 뭐 위암이나 뭐 폐암이나 뭐 이런 거일 때에도 올라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종양 표시자가 올라가 있으면 그게 무슨 암이다 딱 이렇게 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임상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우리가 고려해서 이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좀 몇 개 예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종양 표시자가 뭐 1 플러스 1은 2다 약간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첫 번째 예로는 일단은 선별검사의 목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3세 건강한 성인이 이제 국가검진을 받았다고 할게요. 이제 우리가 국가암검진에는 CEA라는 이제 종양 표시자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제 이게 올라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외래를 오신 상황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은 우리가 6.2라고 할게요.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복잡하니까요. 그러면 6.2면은 우리가 CEA의 정상을 5까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약간 상승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분은 암일까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걸 가지고 외래를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살짝 올라가 있는 건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실제 암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장에 우리가 용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원래가 조금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옛날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검사를 해본 적이 있었냐 한번 물어보고, 있었다 그러면 그 검사 결과 좀 가져와 보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검사를 했는데 그때도 6점대였다 라고 한다 그러면, 뭐 이분은 몇 년 전에도 6이었는데 오늘도 6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암이 아닐 확률이 아마도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렇다고 가벼이 넘기면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예전이랑 비슷하니까 뭐 이번에 정밀 검사를 뭐 최근에 뭐 1, 2년 전에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뭐 조금 뭐
텀을 두고 검사를 좀 하면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6이 아니고 뭐 50이라면 혹은 뭐 200이라면 이런 경우도 사실 옛날 거랑 비교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옛날보다 확 올라갔는지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하겠고, 하지만 이 정도 올라갔다면 물론 얼마만큼 뭐 올라가 있어야 암일 확률이 높다, 뭐 몇 프로다, 막 이렇게까지 막 자세하게 딱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정도로 확 올라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경우에는 뭔가가 있을 확률이 높구나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빨리 검사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뭐 21세 남자 환자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호흡곤란이 좀 심해졌다, 뭐 흉부에 답답함이 생겼다, 이런 걸로 이제 응급실로 내원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답답하다고 하니까 엑스레이를 찍었을 거 아니에요. 가슴 엑스레이를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큰 덩어리가 하나 보이는 건 거죠. 사실 우리는 이것만 딱 봐도, 의사들은 봐도 21세 남자 환자의 가슴에 이렇게 큰 덩어리가 생겼구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떠오르는 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생식세포암, 우리가 이제 고환암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환암이 이제 꼭 고환에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운데 라인을 타고 암이 생길 때가 있는데, 나이도 딱 맞고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거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을 바로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관련 암 수치가 있는데 뭐 AFP, 베타 HCG 이런 거를 빨리 검사를 해보고 딱 올라가 있으면 그게 맞겠구나 딱 의심을 하고 이제 빨리 조직 검사하고 바로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 건 거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무슨 암을 진단할 때 도움을 받는 경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면 66세 남자 환자분이 2년 전에 대장암으로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뭐 정기적으로 이제 팔로업 이제 병원에 왔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제 환자분이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복통이 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병원을 오셨는데, 중간에 이제 병원을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이제 뭐 안 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CEA라는 종양 표시자가 이제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15.3으로 이제 뭐 정상 범위 한 3배 정도 올라가 있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정상 범위로 뚝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뭐 수술 후에 12개월 후에도 뭐 4점대니까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2년 만에 딱 이렇게 왔는데, 만약에 피 검사가 한 230까지 확 올라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거 대장암 왠지 재발한 것 같다 생각을 하고 환자분이 이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 건 거죠. 뭐 CT를 찍는다든가 이제 그런 검사를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암이 재발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걸 의심하게 되는데 도움을 받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또 비슷한 상황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번에는 대장암이 아니라 췌장암이라고 하겠습니다. 췌장암을 이제 수술을 받은 환자분인데 최근에 뭐 어떤 병원에서 가슴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가슴 엑스레이에서 뭔가가 보인다라고 해서 오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췌장암은 우리가 이제 보통 CA99이라는 거가 이제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데, CA99이 뭐 수술 전에 92였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92였는데 수술하고 났더니 1년 뒤에 뭐 39, 뭐 2년 뒤에도 뭐 34 정도였다고 얘기를 할게요. CA9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 범위를 우리가 한 35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번에 엑스레이에 뭔가 보인다라고 해서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CA99이 정상보다는 약간 높은 거죠. 35보다는 약간 높은 36인데, 이 전반적인 추이를 한번 봤을 때 뭐 이번에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지난번보다 그렇다고 막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또 이제 CT를 보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실제로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혹시 이게 췌장암 재발이 아니고 이 폐에 생기는 뭐 다른 암, 뭐 예를 들면 원발 폐암 같은 게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CA99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췌장암이 아닌 뭐 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췌장암의 재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조직 검사를 빨리 해서 이게 무슨 암이지?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빨리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겁니다. 다음은 뭐 66세 남자 환자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뭐 타병원에서 다발성 뼈전이가 의심이 돼서 이제 내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2년 전에 전립선암 수술, 뭐 3년 전에 뭐 췌장암 수술을 받았다고 할게요. 근데 이제 뼈 스캔을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뼈에 다발성 전이가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뭔가 암이 재발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암이 두 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전립선암이 재발했을 수도 있겠고 또 뭐 췌장암도 이렇게 재발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남자분이고 전립선암이 있었으면서 뼈에 뭔가 확 생길 때에는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아까 전립선 하면 이제 PSA라는 걸 제가 얘기 드렸는데 PSA랑 뭐 췌장암이면 뭐 CA나 아이트라인 이런 거를 같이 검사를 해가지고 뭐 PSA가 확 올라갔다. 이제 그러면 이분은 전립선암이구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굳이 조직 검사하지 않아도 전립선암의 재발이라고 거의 우리가 확신을 하고 전립선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항암을 하든 호르몬 치료를 하건 이제 그렇게 방향을 이제 틀고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케이스로 이제 한번 우리가 어떤 항암이나 뭔가를 할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5세 남자 환자분이고 전립선암이라고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전립선암 호르몬 치료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영상 검사를 했는데 뭐 CT나 뼈 스캔을 했는데 암이 나빠지는 소견은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전립선암에서.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기 전에는 PSA가 한 230 정도 됐는데 호르몬 치료하니까 확 떨어졌잖아요. 12까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확신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100% 듣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우리가 호르몬 치료에 잘 듣고 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9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서서히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건 거죠. 이제 이런 경우 전립선암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뭔가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암이 다시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를 이제 당연히 이제 염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나 이런 데서 암이 나빠지지 않아도 이런 PSA가 만약에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얼마나 빨리 나빠지느냐,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이런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약을 바꿀 거냐, 아니면 검사 스케줄 좀 짧게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종양 표시자를 이제 임상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하자고 하면 뭐 너무 끝도 없고 많은 얘기가 될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이용을 한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오늘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특히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또 환자랑 보호자분들도 사실 또 이런 본인의 피검사 수치가 또 올라가냐 안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많이 관심이 있으셔가지고요. 오늘 한번 얘기를 드렸고 꼭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얘기 드리고 또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환자분들은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 항상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